아이고 의사 양반 내 말 좀 들어봐요. 내가 병원 갈 때마다 그냥 살 빼야 됩니다. 더 찌면 큰일 납니다. 이런 소리를 그냥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데요. 아유 뭐 살이 빠져야 말이죠. 내가요 굶어도 보고요 또 온 동네를 그냥 온종일 걸어도 보고 또 살 빠지는데 좋다는 걸 모두 먹어봐도 효과가 이거만큼도 없어요. 젊은 시절에는 이 마음고생만 조금만 해도 그냥 살이 쪽쪽 빠지는 것이 이 나이가 드니까 이 덕지덕지 붙어갖고 이게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저도 살 빼고 건강하게 살고 싶은데 저 좀 도와주세요. 근데 모든 연령층에서 사실 살 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특히 어르신들한테는 다이어트가 더 중요하고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일단 비만은 뭐 당뇨나 고지혈, 심혈관계 같은 이런 대사성 질환의 원인이기도 하고 또 이 자체가 척추랑 관절에도 무리를 주기 때문에 근골격계 질환의 발병을 높이기도 하는데요. 네, 그래서 평소에 과체중이고 좀 비만한 상태라면 이제 원인 모를 통증을 좀 자주 호소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실 체중 1kg만 늘어도 무릎, 허리 이런데 이렇게 오는 부담은 몇 배가 된다 이런 얘기 좀 맞아요. 들어봤는데 네. 진짜예요? 네, 체중이 이제 1kg 늘면 허리에는 약 5kg의 부담이 오고 이제 무릎 같은 경우에는 3kg의 이제 추가적인 압력이 가해진다고 합니다. 원래 저는 허리가 아팠지 무릎은 안 아팠거든요. 네. 근데 요즘 좀 살이 붙는다 싶었는데 얼마 전부터 무릎이 사근사근 아프더라고요. 어. 살 빼야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었는데 네. 나이 먹으면 살이 더 안 빠진다 이런 얘기도 많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게 진짜 사실이고 맞을까요? 네, 그 이제 가장 큰 원인은 나이 들면 이제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게 되는데 그게 이제 미토콘드리아와 연관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몸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지방을 태워서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이제 화력 발전소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나이가 들면 이 미토콘드리아 수도 줄고 기능도 떨어지면서 이제 기초 대사량이 줄고 살을 빼는데 결과적으로 어려움을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움직이는 일이 줄어들면서 칼로리 소모도 또 떨어지게 되고 실제로 과체중도 문제인데 또 체중 자체는 정상인데 근육량은 적고 체지방률은 높은 근감소성 비만도 많이들 나타나게 됩니다. 요즘 이런 분들이 되게 많죠. 네네네. 맞아, 맞아. 참, 이 근감소성 비만이라는 게, 그러니까 나는 살은 빠졌는데, 겉으로 보기엔 살이 없는데, 네. 이제 속에 비만이 있는 거잖아요. 또 게다가 우리가 이제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지방만 빠지는 게 아니라, 또 근육도 같이 빠진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이 많으신 분들, 연세 많으신 분들, 그러니까 가뜩이나 근육이 없는데, 다이어트 하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정말 어떤 방법으로 이 나이 드신 분들이 체중을 감량하고 다이어트를 해야 될지, 그거 굉장히 궁금하죠. 네. 일단 노년기에는 이제 체중 감량을 단기간에 무리해서 감량하는 거를 설정하는 것보다는 근육량 감소를 막는 범위 내에서 한 초기 체중의 5에서 10% 정도 천천히 감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체중을 사실 5%만 줄여도 관절염이 한 50% 정도 감소한다고 하거든요. 네. 50%가? 네.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꾸준히 이제 평생 이어나간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어르신들은 또 이제 식단을 또 너무 과도하게 이제 줄이고 이러면은 기력도 빠지고 하기 때문에 밥심으로 산단 말이에요. 밥을 먹어야 뭐든 할 수 네, 있는데. 그나마 이제 젊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너무 과도하게 식단을 맞아요. 뭐 이렇게 원푸드 다이어트를 하거나 칼로리를 급격하게 줄이면 2차적인 뭐 다른 또 부작용들이 오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절대 안 되고 한참 뭐 얘기하면은 뭐 저염 식사 네네네. 아니면 뭐 좋다고 뭐 막 유행을 하잖아요. 네. 근데 결국 그게 끝까지 가는 경우 한 번도 못 봤거든요. 너무 인감이 없는 네. 것 같아요. 옛날에 이제 이런 얘기 있잖아. 황제 다이어트. 맞아요. 고기만 맞아요. 먹고 다이어트 하는 분들. 네네. 근데 그분 일찍 돌아가신 거 알죠? 아니, 웃으면 안 되는데. 웃으면 죄송해요. 진짜요. 미국에서 시작했던 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까 우리 김승희 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푸드 다이어트는 이제 피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운동 트레이너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뭐 여기저기 피트니스 대회 나오고 막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그거를 할 때 한 몇 달 전부터 이제 이런 탄수화물은 하나도 안 먹고 맞아요. 오로지 단백질만 먹는데요. 단백질만 먹으면은 얼굴에 그렇게 염증 많이 나고 모음 많이 나고 피부 망가지고
그래서 한 몇 달 동안은 고생을 한대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얘기를 하는 게, 그러니까 뭐 하나 좋다고 뭐 먹으면 몸 망가지니까 골고루 영양 섭취의 그런 기준이 있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해야지 뭐 좋으니까 뭐 먹고 뭐 안 좋으니까 뭐 먹지 말고 이런 거는 절대로 금물이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특히 또 오늘의 주제 단순히 젊은 분들 다이어트가 아니라 연세 있으신 분들 다이어트에는 당연히 권장하지도 않고 또 실천도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극단적인 방법보다는 그냥 평소 식사에서 밤량, 탄수화물을 그냥 조금만 줄이고, 그것도 이제 너무 극단적으로 줄이지 마시고요. 그리고 반찬도 제 생각에는 뭐 너무 뭐 이렇게 다이어트에 초점을 맞춰서 뭐 이거는 특별히 안 먹어야지 뭐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평소 먹는 거에서 조금씩 양을 줄이시고 단백질을 대신 조금 더 보충하고 이렇게 그냥 좀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생각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것만 네. 단백질은 계란. 그쵸. 이제 사실 단백질은 육류가 가장 좋기는 해요. 사실 단백질을 늘리는 데는 육류가 가장 좋긴 한데, 그래서 그걸 드시는데 부담이 없으시면 그걸 가장 기본적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근데 이제 또 육류가 이제 아무래도 또 이제 소화가 대신 좀 불편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뭐 계란, 두부 뭐 많이 있지만 실천 가능하면 육류가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다이어트는 80% 먹는 게 80% 운동이 20%다. 저는 사실 다 백백이에요. 다 힘들지 않아요? 먹는 것도 어렵고 운동하는 것도 어려운데, 근데 먹는 거는 어떻게 좀 해보겠다. 그런데 운동은 나 너무 힘들다. 왜냐면 내가 나이 들고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픈데 이걸 어떻게 운동을 하냐. 근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을 위한 다이어트, 이런 운동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일단 이제 다이어트에 초점을 맞춘다면 어쨌든 유산소 운동이 이제 핵심이 되고, 거기에 이제 근력 운동도 꾸준히 병행을 하시는 게 좋고요. 비율은 한 유산소 7, 근력 3 정도로 유지하는 게 권장이 됩니다. 유산소 운동 자체는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뭐 걷기, 실내 자전거 타기, 수영 같은 게 이제 권장이 되고, 걷기 운동할 때 이제 이런 시니어 분들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관절 통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럴 때는 좀 뭐 양쪽에 스틱을 걷고 걷는 노르딕 워킹도 효과적이고, 또 이제 익숙하기만 하시다면 대신 또 걸을 때는 너무 이렇게 터벅터벅 쉬엄쉬엄 걷는 것보다는 약간은 경보 정도의 느낌으로 걷는 게 더 효과적이고요. 근력 운동도 이제 어느 정도 병행을 하시는 게 관절 보호에도 좋고, 근육량이 좀 있어야지 사실 결국 기초대사량이 늘어나면서 다이어트 효과도 중장기적으로는 좋거든요. 그래서 근력 운동도 하셔야 되는데, 사실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단순히 이제 뭐 아령이라던가 프리웨이트라고 하거든요. 그런 거 이제 부상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좀 기구를 활용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머신 운동을 하는 게 이제 뭐 각도에서 갑자기 이탈을 한다거나 이런 걸로 발생하는 부상을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골절 예방을 위해서도 꼭 전문가와 초반에라도 전문가와 함께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맞아요. 진짜 우리들이 좀 알아야 될 게 걷는 거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냥 걷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걷는 것도 어떻게 걷느냐에 따라서 이제 근육을 많이 사용할 수 있고 이제 운동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것들은 백날 걸어봐야 전혀 운동 안 되는 걸음이 있거든요. 그렇죠. 대부분 그냥 귀찮고 힘 없으니까 이제 터벅터벅 걷고, 이제 그러다 보면 종아리 아파요. 이제 무릎 허벅지에 써서 운동을 걸어야 되는데 종아리만 쓰다 보니까 종아리 근육이 약한데 많이 쓰면 과부하가 걸려서 이제 종아리 아픈 사람들 한번 그거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어떻게 걷는지. 이제 어머님들, 아버님들 진료하시면 이제 가장 운동하세요 여쭤보면 이제 가장 1번으로 나오는 게 걷는 거. 그리고 이제 그리고 실제 매체에서도 이제 허리에 좋은 운동을 이제 많이 소개되죠, 걷는 게.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막 이제 꼼꼼히 여쭤보다 보면은 터벅터벅 귀찮아서 그렇게 걷는 경우가 많고, 또 두 번째는 막 허리가 아프니까 뭐 이렇게 구부정하게 아이고 하고 걸으세요. 근데 그러면 또 그게 이제 허리에 물론 좋은 운동인 건 맞는데 그렇게 자세도 다 틀어지게 또 터벅터벅 걸으면 사실 또 그 운동 효과가 안 나거든요. 내가 운동을 했다는 느껴야 되니까. 그래서 허리 아파도 그렇게 꼬부리고 네. 계속 걸으시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그렇죠. 그래서 하실 수 있으면, 그러니까 그 정도로 허리가 아프지 않거나 단순히 자기가 그냥 귀찮아서 터벅터벅 걷는
걸으시는 분이라면은 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병원장님이 얘기했듯이 꼿꼿한 자세로 이제 다리를 충분히 들어서 지면을 힘차게 밟고 경보 속도로 걷는 걸 권해드리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싶어도 의지가 있어도 또 그게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세가 관절염이나 이제 척추 협착 같은 게 너무 많이 진행되셔가지고 그럴 때는 이제 단순히 걷는 게 좋다더라는 말만 듣고 그거를 다 이렇게 자세 무너지게 걷는 거는 의미가 없고요. 그럴 때는 뭐 전문가와 상의를 하던 이제 뭐 아니면 뭐 각종 이제 정보를 통해서 이제 맨몸 운동을 통해서 먼저 몸을 좀 만드신 다음에 좀 어느 정도 자세나 속도가 나왔을 때 병행을 하셔야지 걷는 것 자체에 시간만 보내는 건 큰 의미가 맞아요. 없으세요. 살 빼야지 이제 고민을 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이제 당장 시작해 보셨으면 합니다. 더구나 코로나19로 지금 이제 각 지자체에서 문 닫았던 보건소가 다시 시작하면서 이런 비만 관리 프로그램도 다시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정상화 되고 있다고 하시니까 도움을 거기서 받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구독과 좋아요 꾹꾹꾹 눌러주시고 다음번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